1921년 7월 상하이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중국 공산당이 탄생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한 이 혁명단체는 농민과 노동자의 해방을 외쳤으나 실제로는 소수의 지식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국공내전 기간 동안 당은 농촌에서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웠고, 이 전략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승리 뒤엔 이미 권력 집중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1949년 마오쩌둥은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초기 2개년 계획으로 농지 개혁과 중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죠. 하지만 토지 재분배는 곧 강제적 집단화로 변질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인민공사에 강제 편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반대세들은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당은 경제 재건을 명분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1958년 시작된 대약진 운동은 중국이 영국을 15년 내 따라잡겠다는 무모한 목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가정용 금속기까지 녹여 후진용 강철을 생산했고, 거짓된 생산량 보고가 만연했습니다. 자연재해와 겹쳐 3년간 3천만 명 이상이 아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죠. 이는 당 지도부의 비과학적 결정이 초래한 인재였음에도 마오는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권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966년 마오는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발동했습니다. 홍위병이라 불린 청년들은 교사, 학자, 간부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구타하고 역사적 유물을 파괴했습니다. 대학은 폐쇄되었고 지식인들은 농촌으로 강제 송환되었죠. 이 10년간의 혼란으로 중국의 교육 문화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이 과정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개인 숭배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1918년 덩샤오핑은 백묘 흑묘론으로 상징되는 실용주의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특별 경제구역을 지정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농민들에게 개인 영업을 허용했죠. 이 결과 1980년대 중국은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방은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서 당은 민주화 요구를 탱크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권력 유지의 의지를 보여주었죠. 2001년 WTO 가입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죠. 그러나 이 성장의 이면에는 환경 파괴와 노동자 착취가 있었습니다. 당은 경제 성과를 통해 국민의 충성을 확보하면서도 인터넷 검열과 공안 강화로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018년 베이징 서우왕 교회 강제 해체는 종교 탄압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신자를 보유한 이 교회는 정부 미등록 상태였지만 수십 년간 관용을 받아왔죠. 그러나 시진핑 집권 후 3자 애국 운동, 정부 승인 교회 이외의 모든 종교 활동을 불법화하는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철거되었고 목사들은 구금되었습니다. 이는 당이 기독교의 급성장을 위협으로 간주한 조치였습니다.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사상 초유의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명시하고 반부패 운동을 빌미로 정적들을 제거했죠. 그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제시하며 민족주의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확충해 시민 통제를 강화했고, 사회 신용 제도로 개인 생활까지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의 권력은 이제 국가 모든 영역에 침투했습니다. 최근 조선족을 활용한 해외 여론 조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정치에 간섭하고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을 펼쳤죠. 한국에서는 조선족 유학생들이 친중 댓글 활동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이 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문화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민족주의는 대내외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죠. 1921년 혁명정당에서 2024년 초강대국 집권당으로 중국 공산당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핵심 전략은 유사합니다. 농민 봉기에서 디지털 감시까지 도구는 진화했지만 목표는 항상 당의 권력 유지였죠.
경제 성장과 민족주의 담론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상, 종교, 언론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100년간 당은 위기기 때마다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생존해왔습니다. 마오의 계급투쟁에서 시진핑의 기술 감시까지 방법론만 현대화된 것이죠. 중국 공산당은 100년간 놀라운 적응력으로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부동산 버블, 미국과의 패권 경쟁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죠. 더욱이 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당의 선전에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도한 통제는 결국 혁신을 억누르고 사회의 활력을 말살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100년 더 생존할 수 있을지는 통제와 개방 사이에서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